샌디스크부터 봐야 되겠습니다. 네. 2026년 인베스터데이 진행을 했고 여기서도 뭐 하나 모난 이야기가 없었다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네.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지금 이제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국내 이제 일부 모 증권사에서 우리 하이닉스를 분석할 때 네. 영업이익률이 70%대에서 60%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네. 그래서 이제 목표 주가를 낮춘다라고 내린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샌디스크는 향후 몇 년 동안 80% 영업이익률을 계속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어떠한 기업이 더군다나 이제 큰 기업이 80% 영업, 그러니까 10,000원을 팔면 8,000원이 남는 거죠. 그 심지어 소프트웨어도 아니고 하드웨어잖아요. 하드웨어를 팔아가지고 제가 이제 농담 반 진담만 말씀드리는 게 그 여의도에 그 임원급 그 애널리스트 분을 한번 만나서 네. 사담을 나눌 과정이 있었는데 네. 자기네들이 애널리스트 모임은 그런데요. 야, 이건 거의 뭐 마약 아니야? 반도체가 아니라 마약이야. 마약급 영업이익이야. 영업이익. 영업이익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약이 아니라 이익률로 따지면 네. 이제 그런 농담들을 하신다라고 하는데 거기 또 공감대가 또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 마약이라는 걸 마약급 이익을 언제까지 유지할 것이냐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는데 샌디스크가 그걸 해줬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회사의 가이던스고 또 네. 상황들을 놓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제 물건을 파는 사람이 시장을 가장 빠르게 합니다. 사는 사람보다 물건을 파는 사람이 가장 잘합니다. 샌디스크가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근데 샌디스크 혼자 얘기했으면 그래 너 얼마나 잘 나가는지 지켜보자. 좀 그럴 수 있겠는데 네. SK하이닉스도 그랬어요. SK하이닉스도 지금 우리가 이것은 2030년까지 쇼트지가 날 거다. 삼성전자 2028년까지 쇼트지가 날 거다. 그거는 이러한 이익률이 최소한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 거기 때문에 오늘 샌디스크의 어떤 훈풍 이런 것들은 그동안은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걱정도 사서 하십니다라고 농담을 했는데 그 걱정을 싹 지우는 그런 데이터이고 그런 얘기들이 아니겠나 조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자를 경험해봤었던 그런 메모리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건 저도 공감을 굉장히 합니다. 근데 네. 문제는 그겁니다. 이 내용 우리 모르지 않았잖아요. 네. 근데도 주가를 더 올려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몰랐던 게 아닌데 두 가지 우선 하나는 수급이고 하나는 펀드멘탈입니다. 보통 이제 다이앵커도 화장하다가 가끔 딱 보면 내 얼굴이 이렇게 이뻤어? 이렇게 좀 현타가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얼굴이 변했냐?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샌디스크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거죠. 근데 그러면 그동안 샌디스크가 왜 출렁거렸냐?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국내 증시에 있어서는 우리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변동성이 있었고 미국 증시에서는 레오폴드 사태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 사태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 수급이 꼬여 있었던 상태죠. 수급이 꼬여 있다 보니까 우리가 뭐 하나 쭉쭉쭉 뻗어지지 못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6월, 7월 달에 국내외 마찬가지로 단기간에 급등한 것에 대해서 헤지 펀드들과 사모펀드들이 매도를 했던 부분들, 네. 수급이 꼬였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수급이 꼬이다 보니까 우리가 사람이 그런 거죠. 자꾸 주가가 흔들리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와도 야, 이거 불안한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의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얘기가 더 부각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영업이익이 더 증가하기 어렵다라고 보는 것들이 더 이제 마음에 자리 잡은 거죠. 한쪽에서 야 아니야 이게 굉장히 우리가 그 이익이 늘어나고 있어라고 네. 했는데 지금 우리가 현타가 온다라는 게 삼성전자가 반등 준 게 뭐죠? 수출 데이터 잘 나온 날부터잖아요. 그렇죠. 수출 데이터 잘 나올 거 알았었잖아요. 그걸 몰랐었던 부분들은 없는데 확인이 되니까 소위 현타가 온 맞네. 거죠. 네. 이제 괜찮고 수급도 이제 꼬임도 좋았고 네. 샌디스크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자꾸 확인이 되고 자꾸 얘기를 해주는 거죠. 네. 누군가 얘기를 해줌으로써 우리가 잊고 있었던 부분들이 드러난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저는 이거를 우리가 누가 몰랐었어? 그게 뭐 이유가 돼? 이렇게 치부할 게 아니라 그동안 우리는 너무 수급의 변동성에만 집중을 해왔고 이러한 것들을 조금 잊고 있었던 것들이죠. 네. 인간의 어떤 기억력은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으면 오히려 머리가 또 폭발할 겁니다. 자꾸 잊어버리고 자꾸 얘기해주고 옆에서 잔소리해주고 네.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것은 좀 새롭게 갈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새롭게 그러니까 모르지 않았습니다만 들리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다시 들리기 시작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 이야기로 좀 가볼까요? 제가 전에 여쭤봤을 때 예. 7천 초반대까지는 그래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네. 지금도 그 뷰 유지하시죠? 예, 7,000선을 돌파하는 것이 굉장히 코스피 기준으로 네. 중요합니다. 왜 7,000이 중요하냐면 거기에 60일 이동평균선 지나갑니다. 60일 이동평균선 지나가고 지금 5일, 10일, 20일은 다 돌아섰어요. 맞아요. 5일, 10일이 다 돌았고 60일은 이제 내려오는데 거기서 딱 맞고 한번 주춤. 그리고 우리가 주식을 볼 때 7,000이면 절대 레벨이잖아요. 그쵸. 6,500, 7,000 네. 뭐 이런 거죠. 딱딱 끊어지는 끊어놓고. 숫자죠. 끊어지는 숫자 이동평균선에 만나면 힘이 좀 강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뚫어주게 되면 결국은 새롭게 가는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우리가 수급적인 요소도 조금 안정세를 찾고 있고 여기 수급적인 요소가 찾는 것에 있어서 삼전닉스가 주주하는 정책이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있어요. 네. 주주하는 정책이 안 나가고 있음에도 올라왔다라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여기서 만약 주춤할 때 주주하는 정책이 나오면 뻥 뚫어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우리가 놓고 보면 저는 지금 7천 뭐 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가벼운 허들 뭐 이전 정도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라운드 피겨랑 이동평균선이랑 만나면 힘이 좀 세다라고 네.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럼 시간적으로는 조금 걸릴 수 있지 않나? 막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근데 떨어질 때 오랜 시간이 안 걸렸기 때문에 그쵸. 오랜 시간이 이게 좀 우리가 이제 그냥 갖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큰데 네. 그 벽은 상당히 좀 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벽이 얇고 그 다음에 이제 삼전닉스의 영업이익률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영업이익률이 10%대에서 서로 싸우고 있으면 여기서 부딪혔다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만 지금 뭐 거의 뭐 70% 80% 영업이익률이 유지되고 있다라면 이건 뚫어줘야죠. 뚫어준다라는 측면에서 보여야 되고. 특별하게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가 되겠죠. 7,000선을 이제 뚫어주는 게 다음 주가 될 텐데 다음 주 이제 우리가 월요일에 쉬고 화요일 날 오면 시장에서 뭘 봐야죠? 자, 이제 CPI, PPI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단위 종목 레버리지 변동성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일 지나면 실적 시즌도 끝났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물론 28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긴 합니다만 그러면 시장은 수급만 봐요. 근데 지금 외국인들이 조금 들어오잖아요. 수급만 보게 된다라면 우리가 걱정할 거리가 없죠. 중동 문제가 하나 있긴 합니다만 이제 중동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됐다 그만해라 막 네, 이런 그쵸. 정도 수준인 것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가도 떨어져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런 거니까 저는 다음 주부터는 오히려 시장이 새롭게 동력을 받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주요 펀드 매니저들도 국내적으로 휴가에 복귀하는 시즌이고 그러네요. 그리고 새롭게 이제 자금을 집행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오늘만 잘 넘긴다라면 다음 주는 시장이 조금 긍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7천을 뚫으면 근데 계단식으로 갈 거라는 이야기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거긴 공감합니다. 네, 그러면은 또 한 7천, 뭐 7,200, 2,300에서 또 맞고 또 맞고 이 과정을 거치게 될까요? 그게 그 하나의 어떤 당연한 수순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올라갈 때는 매물대가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뭐 조금 주식을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나 원금만 되면 팔래. 주식이 이렇게 무서운지 몰랐어. 이게 매물대거든요. 근데 매물대가 생겼기 때문에 말씀하신 계단식이라고 막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대를 하는 건데 이게 꼭 나쁜 거냐? 계단식으로 쉴 때 코스닥도 올라갈 수 있고요. 네. 소부장도 올라갈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제 제가 갈비 잡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른 반찬 먹을 수 있는 그런 네.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계단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뭐 삼성전자 35만 원에 물리신 분들은 빨리 쭉쭉쭉 뽑아주길 바라겠지만 지금은 이제 그건 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그렇지만 가긴 갈 겁니다. 그런 사이에 있어서 다른 어떤 화장품도 올라갈 수 있고 소부장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계좌에 다양한 포트폴리오가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뭐 괜찮은 모습들이 보여질 것 같아요. 과거 같은 경우는 삼전닉스 외에는 전혀 지금 내 종목은 움직이지 않았었는데 삼전닉스 쉴 땐 또 같이 쉬어주고 근데 이제 삼전닉스가 쉬어주면 다른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급적인 측면으로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네. 근데
지금 갈비 잡채 이외에 김치도 먹고 나물도 먹어야 되는데 외국인들은 또다시 갈비 잡채만 좀 선택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외국인들이 갈비 잡채를 먹음으로써 그들이 갈비 잡채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쭉쭉쭉 뽑아주는데 이제 개인 자금이 이제 분산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들이 있고 그들이 우리 지수를 끌어당겨 주면 그런 상태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가 넓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로지 외국인들이 시장을 홀로 독주하지는 않을 것이다. 네. 지금 전반적인 부분들이 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 계좌에 있어서 조금 일부 종목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풀려가는 거죠. 물렸다가 뭐 원금만 오면 팔아겠다. 그래서 삼선 익수를 가던 아니면 이거 좀 내가 실수로 산 것 같다. 원금 왔으니까 팔고 또 다른 걸 사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좌가 활성화되면서 트레이딩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시장에 살아난 것 중에 하나가 그 2차 전지에 물려있던 분들이 풀리면서, 그러니까 바닥이 좀 올라왔잖아요. 풀리면서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트레이딩에 능하셨던 분들인데 2013년 이후부터 이제 오랫동안 고통을 받으셨잖아요. 근데 이번에 올라오면서 풀리면서 다른 종목들로 저는 간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또 이렇게 우리가 물려있었던, 소부장에 물려있었던 분들이 풀리면 결국 순환매가 돌아요. 그래서 지금 고객의 탁금은 안 늘어도 지금 우리 소위 말해서 트레이딩에 능하신 분들이 물려있는 계좌들이 풀리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줍니다. 시장 유동성을 공급해 주면 계속해서 트레이딩이 이제 움직인다라는 거죠. 삼전 닉스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상수고요. 나머지들이 이제 풀릴 수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아니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 또 하루 쉬고 이러니까 그렇죠. 투자 전략 다음 주에는 어떻게 잡을까요? 저는 앞서서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다음 주에는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시장을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특별히 몇 개 없어요. 네. 특별히 몇 개 없는 상태고 여기서 정말 뜻하지 않게 중동 이슈가 해결이 되면 이거는 갭 상승을 할 것이고요. 어찌됐든 시장은 계속해서 코스피 코스닥 다음 주 공이 다 같이 긍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숨 좀 쉴 수 있겠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개인들의 투자자분들도 계좌가 풀리는 모습들 나타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죠. 애프터월과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